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투자자의 마음을 정말 옥죄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이 언제라도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하락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없이 계속 옆으로 기다 보니까 이거 정말 누가 이제 주먹을 쥐고 나를 머리를 때리려고 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왜 삼전 닉스가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이러다가 저가를 깨고 밀려 내려가 버리면 이걸 던져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읽어야 됩니다.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지금 반전이 나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매도를 해보려면 어떤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만약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희마리가 없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이걸 참아야 될지 혹은 이거를 보유해서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참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의견 하나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네이버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그동안 삼전 닉스가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삼전 닉스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다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서 더 빠진다면 정말 공포밖에 남지 않은 그런 구간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네이버 봐도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현재에서는 삼전 닉스가 등락폭이 워낙에 크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비반도체 종목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저점을 이탈하는 것 같지만 이내 회복해 주거나 그 저점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지지 형태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수급의 쏠림이 이 반도체의 삼전 닉스로 엄청나게 몰려있던 게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있고, 이 조정 국면에서 다른 종목들도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켜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이 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제 키 맞추기 장세, 즉 지수가 지금 현재 위에 막혀 있는 상황이죠.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승으로의 랠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섹터별의 순환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해보고, 그러면 네이버가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이냐. 지금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가를 깨면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부분은 아니고 저점을 지켜내주는 흐름에서 짧게 본다면은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락 쐐기형의 패턴 정도, 그리고 하락 삼각형의 패턴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저점은 지켜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은 그래도 미세하게 낮아지는 흐름인데 지금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도 있겠지만 이 네이버 말고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건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를 낮추면서 저점을 낮추는 하락 세기형 위에 지금 양봉이 한번 뜨고 있는 상황이고, LG CNS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를 낮아주고 저가를 낮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냐면 젠슨왕 때문에 올라왔던 이 종목군들 그리고 나서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지금 수렴의 끝에 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다 이제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방향성은 네이버도 결국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이 쐐기형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하락으로만 만들어지는 패턴이 아니고 오히려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LG전자가 그때 가장 빨랐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먼저 방향성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보시면은 패턴은 LG 쪽이랑 네이버랑은 살짝 다릅니다. 하나는 LG전자 같은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 이 수렴의 끝에서 지금 양봉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인 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가 낮아지는 패턴 중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지는 계속 되고 있지만 고가는 낮아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19만 원대 이제 저점 수준을 살짝 깨놓고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바로 올라와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이지만 이 휩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으로 빠졌을 경우에 내가 참아야 되는지 혹은 던져버려야 되는지 생각을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휩소가 나왔을 때 19만 원을 살짝 한 1, 2%, 2, 3%가 깨졌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버텨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색에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보통 아래쪽으로 깨면서 여기서 지금 반등을 기대했던 개미들을 마지막까지 한번 털어먹고 나서 올리려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네이버라든지 LG전자 이런 시장이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서 오늘 쟤 간다고 오늘 내게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19만 원을 살짝 깨는 패턴도 지금 현재 움직임에 봤을 경우에는 양호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버텨보자는 얘기까지 드렸고, 이제 어떻게 가격대를 정하고 어디 구간에서 매도를 고려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이런 중요한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네이버 좀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먼저 분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마지노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반전 모색이 되는 거고, 돌파 흐름이 나온 뒤에는 이렇게 시세선이라고 하는 빨간 선이 나오는 시간부터 반등이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직전에 이 마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일반적인 종목은 상승을 할 때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경향이 많지만 네이버는 이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가격대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쭉 올라오면 또 중요한 가격대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이런 매매를 하면은 안 되고 방향 매매를 하면 안 되고, 가격적으로 또 아래 틀고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은 그 일정한 가격대, 그러니까 즉 이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판단만 하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서 마디가 하나 나왔죠. 이 마디의 가격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9만 3천 원 정도 구간하고 이제 23만 원 정도 구간이겠죠. 러프하게 잡았을 때 그냥 5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3만 5천 원을 잡을게요. 3만 5천 원을 잡으면 현재 19만 원대 구간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으면 23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아래쪽만 보고 잡는 게 아니고 23만 원이면 26만 5천 원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만 5천 원 더하면 30만 원이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계속 걸리는 자리고, 이 구간의 지지, 저항, 이런 구간에 휩소가 나오는 상황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휩소지만 고가권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 30만 원대는 이제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더 정확한데 19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을 빼면 16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6만 원 정도가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저가 구간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적인 접근을 하는 종목이지 방향성을 가지고 뭐 61선이니 21선이니 이런 구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길게 놓고 봐도 이 구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였는지, 저항이 되고 또 지지되고 반등이 나오니까 30만 원대 구간에서 왜 이렇게 흔들었는지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살짝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믿드렸던 것처럼 깨지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패턴상으로. 그렇지만 그게 던져야 될 패턴이 아니고 거기서는 버텨내줬다가 반전이 나오는 구간에서 23만 원 정도 수준이 오면은 매도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때 만약 이제 AI 관련에 대한 섹터가 많이 돌거나 뭐 피지컬 AI라든지 해가지고 LG전자 젠순항이랑 같이 묶였던 LG CNS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같이 보여주면 여기를 뚫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아래쪽에서 한 번에 지금 3칸을 올라간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2칸까지도 이 구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해볼지 체크를 해보는 거고, 그 체크 부분은 당연히 네이버는 이동평균선을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선 그냥 다 깨놓고 11선 다 깨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23만 원에 왔을 때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혹은 여기서 걸리고 빠질 것인가는, 그래서 타점 신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23만 원대 언저리 구간에 오거나 만약에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고 밀려버릴 수도 있겠죠. 다시 박스권 확인을 위해서 이럴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근접하는 부분이 상승이 나온다면, 즉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타점 신호를 켜가지고 역전 매매 타점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바닥을 잡고 올릴 때 빨간 선이 나옵니다. 이 빨간 선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면 이 시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세선이 깨지는 국면에서는 매도를 진행하는 거죠. 여기 앞에서 급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나올 때는 빨간 선이 나오고 30만 원대 왔으니까 분할 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한다면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거나
되거나 이탈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시장에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여기서 상승했던 이런 모습을 나오겠죠. 또 젠스랑 이슈가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상승 기조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 가격대를 좀 더 짧게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시장의 반등 구간에서 네이버와 또 이 동종 관련 업종들이 그런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길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22만 5천 원이죠. 여기도 23만 원 정도 수준 구간 언저리에 오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계속 지켜보다가 23만 원 구간에서 쌍봉을 만들고 밀린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타점의 신호에서 매도 시그널이 뜨면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네이버가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반전기도가 나오고 이런 타점 신호가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매도가 되고 나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섹터나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AI 관련해서도 대장주는 지금 아니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선 버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잘 하고 나서 종목 교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이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매도를 하고 이 종목 교체까지 제가 한 사이클을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는 거고, 영상은 저녁에 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이런 매도 타점이 나왔을 경우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제가 계속 살펴보다가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립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 세력의 마지노선까지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이버의 매매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서 중요한 가격대나 추세 고점까지 어떻게 끌고 가서 매도를 하는지 예시를 통해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추세의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하는지 실전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 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 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인 11만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 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시대의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수익 안 잃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들의 조단위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시면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에 따라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1,100억원 넘는 엄청난 상승한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이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을 발생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감당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할 때 이미 이런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 상한가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뒤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관리선 안착에서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도한 종목입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한광통신을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7,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날 3월 24일인데 같은 날입니다. 이 같은 날 제가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필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타격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 결핍으로 두성 엔지니어링, HBSP, 그리고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필수 결핍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종목을 골라놓고 우리의 매매 기법대로 맞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하면서 필수 결핍 정보라고 해서 광전자를 제가 이 빨간 선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3월 31일입니다. 지금 3,000원도 안 하던 가격대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녹색석 구간에서 6만원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4월 7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입니다. 8일날 역시 이 녹색선 구간에서 단가선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광전자에서는 3,000원짜리가 2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6만원대 구간에서 지금 200%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녹색선 구간에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 2차 목표가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지금 다시 이제 관리선에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ST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이 녹색선 구간에서 20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11만원에서 지금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병목의 필수 결핍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눌림없이 계속 100만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MLCC 관련 필수 결핍 종목으로 제가 사막 콘덴서 지금 현재 세력의 단가선의 녹색 구간이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과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형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나갈 것인지 주도주로 교체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이 밀려올 다음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 단위의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분석과 이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